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OA 여러분들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강의가 3주차를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도 OA는 천천히만 따라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려운 것이나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10번이고 20번이고 설명을 더 해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던 파워포인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평균 부분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평균의 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남았던 게 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판가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번호 1번인 이 친구가 향상이 됐다는 뜻은 중간 기말에서 기말 점수가 중간보다 5점 이상이거나 이상이면은 향상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의 기준은 기말 점수가 중간 점수보다 5점 이상이면은 향상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그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향상의 기준은 이 B3 너무 작죠? 좀 키울게요. 향상의 기준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기말 점수, 이 기말 점수가 중간 점수보다 5점 이상 높아졌을 때는 향상이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식을 써볼 건데, 식의 제일 처음은 언제나 등호입니다. 자, 등호로 치고요. 우리가 비교할 상대부터 먼저 적을게요. 기말 점수인 이렇게 C3을 부르셔도 되고 치셔도 되고 C3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C3이 중간보다 5점 이상이어야 된다. 5점 이상이어야 된다. 이상은 는을 포함하죠. 그래서 B3 플러스 5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말이 83점이고 중간이 85점이니까 향상되지 않았네요. 2점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first가 나오죠. 자, true인 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72점이었어요. 친구 3번 친구는 중간고사가 72점, 기말고사가 9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10점 이상은 올랐는데 10점 이상을 더 올랐는데 5점 이상이 향상이니까 향상의 기준은 충족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ue와 false로 구분될 거고요. 향상된 친구들이 잘 보이네요. 잘 보이죠? 그래서 향상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향상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보셨지만 true나 false로 구분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자, 향상 기준은 지우고 우리가 반평균 평균을 4개 만들고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총 인원. 좋아요. 자, 요 값들을 우리 친구 일반 성적표에서 구하고 싶어요. 자, 이때까지 반평균은 여러분들 반평균을 구해야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친구의 반평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더해주겠죠? 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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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10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상한 점수가 나오겠죠? 왜? 묶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77.5가 나왔어요. 자, 77.5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이런 방식이 제일 쉬웠다는 거죠. 아니면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더 더한 값을 만들어 놓고 나누기 10을 하는 방법이겠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 쉬운 방법. 자, 우리가 기본 통계를 구하는 수식은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식을 쓰고 싶다. 그리고 빠르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수식 탭으로 가면 됩니다. 수식 탭으로 가보시면 함수 삽입부터 자동 합계 쭉쭉쭉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 볼 거는 자동 합계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의 자동 합계에서 써볼 겁니다. 자, 자동 합계는 여기 밑에 버튼을 눌러보시면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에서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5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반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동 합계에서 밑을 내려서 평균을 구하겠다 라고 누르면 바로 average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average라는 값이 나오는데 사실 이 average는 평균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verage라는 수식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가로 안에 평균을 구할 값이라든지 셀 이름 아니면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평균은 이 반의 전체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수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평균 이 3에서 이 12까지 전체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 콜럼은 이 3부터 이 4, 2, 5, 2, 6, 2, 7, 2, 8, 2, 9, 이 12까지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쳐주면 같은 값이 나왔죠. 어때요? 더 쉽죠? 자, 그러면 최고 점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중간 기말 점수 중에 친구들이 제일 잘 친 점수는 뭘까? 지금 딱 보니까 뭐 96점 같은 데라고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그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최대값.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선택한 장소에 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 96을 눌러서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최고 점수에다가 클릭을 하고 최대값을 하시면 어디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건지 이 드래그 될 곳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최대값 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절로 표시가 됐긴 했는데 아니죠. 우리는 중간 시험부터 기말 시험 전체에서 최대값을 찾을 거야. 그래서 최대값을 선택해 주시면 최고 점수는 96점이었네요. 아까 저희가 잠깐 찾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값도 똑같습니다. 너무 쉽죠? 여기다가 우리가 구할 곳에다가 가동합계 클릭을 해놓고 최소값은 민이에요. 미니멈의 약자 민이고요. 어디서 구할 거냐? 중간에서 기말 사이에서 최소값 53점이라는 겁니다. 제일 점수가 낮은 친구가 53점이네요. 자, 그리고 총 인원은 몇 명이냐? 총 인원은 더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번호를 매겨놨기 때문에 10명인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데이터 10개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아쉬운 겁니다. 데이터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총 인원을 세기 위해서는 자동 합계에 들어가 보시면 합계 평균 숫자 개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카운트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 보면 10개네요. 그래서 10명인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까지 한번 더 가볼게요. 자, 평균, 중간, 기말, 합계 요 사이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셀을 하나 삽입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뭘 넣을 거냐? 증가치를 넣겠습니다. 증가치. 그래서 얼마나 기말 시험이 중간 시험보다 얼마나 증가했느냐라고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증가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보면 되겠어요? 기말 시험보다 중간 시험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기말 시험 빼기 중간 시험을 점수를 빼면 확인이 될 거죠. 자, 마이너스 2점이네요. 증가치가 마이너스 2점부터 해서 9점, 마이너스 9점, 18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분명히 우리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쓰면 이렇게 채우기가 저절로 얘네들에 맞춰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상대 참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 참조가 된다는 건 우리가 사실은 첫 번째 준 식은 C3-B3 C3-B3이었어요. 기말 점수 빼기 중간 점수였어요. 그런데 밑에 2번 학생의 증가치를 볼게요. 자, 자동 채우기를 썼는데 C3-B3이 아니고 얘가 따라서 C4-B4로 내려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동 채우기라는 건 참조가 움직일수록, 이렇게 참조하는 위치가 움직일수록 결과값을 포함하는 이 값들도 한 칸씩 내려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참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눌러보면 이 12칸의 값이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11칸, 10칸, 9칸 이렇게 상대적으로 참조가 됐어요. 그래서 수식이 복사될 때 상대 참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향상 기준을 10으로 볼 거예요. 10. 그래서 향상이 됐는지를 볼 때, 이 친구가 과연 몇 점 이상일 때 향상됐다라고 하는 게 10점이에요. 10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5점이어서 5점을 플러스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식에서 향상 기준을 줬어요. 아예 줘버렸어. 그래서 이 향상 기준을 우리가 이 향상 기준에 맞춰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 향상 기준에 맞춰서 써보는데, 아예 우리가 수식에다가 적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수식을 이렇게 숫자로 적어도 되겠지만 이런 참조가 생겼을 땐 참조식을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을 이렇게 써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참조를 줬다, 표시 형식에서, 그럼 요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상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향상은 기말보다 요거보다는 그럼 증가치로 잡아볼게요. 10점이 됐는지, 10점 이상이 됐는지. 그래서 10점 이상이 됐는지만 확인해 보면 얘가 향상인 줄 알겠죠? 그래서 증가치를 가지고 얘 증가치 D3이 어디보다 커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얘보다 L3 향상 기준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택했을 때 first 정확하죠? 마이너스 2니까 10점 이상이 아니니까 10을 포함하면서 10, 11, 12 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자,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 자, 그런데 참 이상해. 여기 보시면 분명히 10점 이상일 때만 true가 나와야 되는데, 향상 기준에 따르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까지는 false가 맞는 것 같아요. true가 맞는 것 같고 15점 true가 맞는 것 같아. 근데 7번 학생을 보면 분명히 10점 이상이 안 돼. 5점 이상인데 true가 나왔어요. 이상하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 라는 게
이게 참조에서 나오는 오류인 겁니다. 자, 사실 하나 찾아보면 돼요. 자, 요 값을, 요 트루 값을 구할 때 뭐 어떤 것들이 비교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자, 증가치를 비교한 거는 맞습니다. 증가치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증가치와 비교한 향상 기준은 L12 여기와 비교를 했단 말이죠. 빈칸 0으로 보는 거예요. 0과 비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향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향상됐, 17점이 향상되니까 그럼 더 볼까요? 0점인 거. 같은 점수일 때는 어떻게 향상 기준을 잡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0점이랑 0점의 향상 기준을 비교한 거죠. 그럼 0점 안에 이상이 포함되니까 0이 포함되니까 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오류는 우리가 절대 이 상대 참조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 참조가. 상대 참조는 셀이 움직일 때마다 셀도 따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참조는 어떻게 되냐? 달러 표시를 붙으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절대 참조는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 상대는 상대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인다. 절대 참조는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해서 절대 참조라고 불러요. 그 절대 참조를 구하는 방법은 이 달러를 붙여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열과 행 앞에다가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붙이는데 이 달러가 붙인 L은 행이죠. L 행이죠. L 행을 못 움직이게 하고 3은 3열이죠. 이 3열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두 개 다 붙여주고 엔터를 치면, 자, 다시 당겨 볼게요. 자,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참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참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거는 이게 달러 표시를 해준다는 거, 달러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고, 이 달러 표시를 해주니까 보세요. D3은 D4, D5, D6, D7, D8 이렇게 내려가는데 L3은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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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으로 계속 가죠. 자, 근데 절대 참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 L3의 위치가, 달러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달러가 L 앞에만 준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L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L3, L4, 저 L이에요. 여기 있죠. L3, L3 여기 있죠. L3은 L을 움직이지 않으나 숫자는 내려간다. L4, L4 여기랑 비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달러 표시를 L에만 안 주고 3, 4에만 줘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3이 우리가 내려가는 자동 채우기를 했죠. 그러면 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 채우기가 우측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은 움직이는 거죠. 3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 절대 참조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절대 참조를 쓰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 참조를 여러분들 다 사용하셔서 다 붙이는 연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true와 false 값이 다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까지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이름을 정의하는 겁니다. 셀 이름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자체에다가 이름을 주면은 틀릴 일이 없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G3셀에다가 여기 G3셀이죠. 향상 기준. 향상에 대해서 이름을 줘볼 거예요. 그래서 정의한 이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G3셀을 선택하시고 향상에 대한 그 값을 준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보세요. 수식 탭. 그러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가 있어요. 이름 정의. 그래서 이름 정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 대화 상자에서 이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향상 기준으로 바꿔 볼게요. 향상 기준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름 상자의 목록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름 상자의 목록인데, 이름 상자의 목록이 내가 만든 이름이 보일 거예요. 자, 다른 데서도 향상 기준을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향상 기준 다른 데 갔다가 I 파일 행해서 향상 기준으로 가고 싶다. 향상 기준 누르면 향상 기준 셀로 갑니다. 첫 번째 장점이에요. 이름을 정의하면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3셀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 3셀 선택하고, 이거를 수식 입력줄에서, 우리가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기 향상에다가 D3, 여기가 지금 우리가 향상 기준, 여기가 향상 기준이야, 여기가 향상 기준이죠. 요거 이름 정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향상 기준이고, 여기 우리가 잡은 향상 기준은 지금 향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 정의를 옵션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향상 기준을 아예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고 하면, 향상 기준이라는 글을 치면 아예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L10이 L3이 향상 기준과 보다 큰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향상 기준이 정의된 곳이 내가 한글로 써도 똑같이 향상 기준을 찾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상 기준이라는 셀을 정의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향상 기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이름을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셀 이름을 정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셀 이름을 정의한 걸 해봤고요. 여기서 셀 이름만 정의가 아니라 중간, 기말, 증가치 전체를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선택 영역에서 수식 탭으로 가시고요.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정의 밑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행이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첫 행을 이름으로 하겠다. 하게 누르시면,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름 관리자로 가보시면 이제 기말, 중간, 증가치가 이름이 정의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자, 반평균이니까 수식을 바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반평균 구할 거니까 수식 탭에서 평균 구할 건데, 여기서 B3에서 B13의 값을 구하는 건 아니죠. 13이 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B13을 구할 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수식에서 아예 사용하겠다. 수식 탭에서 수식에서 중간 선택해주면 중간이란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중간 값이 이 셀로 들어갈 거고, 엔터를 치면 평균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말도 아예 아까 평균값 여기 자동합계해서 평균 해주시고, 이거 제가 는을 써버렸네요. 평균 B14 평균이 아니라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 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선택만 해줘도 이름이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말이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사용해서 기말을 선택해 주셔도 기말이 나온다는 거죠. 기말 충분하겠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두면 여러분들이 틀릴 이가 없다는 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영역 이름까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5번째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표시 형식에 대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미리 해봤기 때문에 금액이 나와 있긴 한데, 이 파일은 표시 형식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형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자, 1번을 누르니까 바로 바뀌어버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게요. 자, 할인율은 표시 형식을 바꾸는 방법 볼게요. 할인율은 지금 보니까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어느 게 더 할인이 많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인율을 한번 정확하게 같이 보기 위해서 여기 수식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 자릿수 늘림이 있어요. 자릿수를 한번 늘려주시면은 똑같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되어 보이죠? 할인율이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은 어떻게 써요? 판매량 정가 곱하기 할인 판매 금액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빠진 게 있어요. 뭐죠? 할인율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 값을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1번을 바꿔주고, 자, 여기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수식대로 해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수식을 바꾸고, 자,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인율을 같이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가 곱하기 할인율을 계산해 주고 다시 판매량을 곱해 줘야 되는 거죠. 정가에서 할인을 해서 줘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판매량을 곱해도 되고. 그래서 할인율이 0.1%니까 0.1을 곱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해볼게요. 요 값을 내기 위해서 여기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판매량 하면 얼마 나오냐? 19,500원. 이 값이 뭘까? 원래 진짜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만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정가 판매 금액은 정가 곱하기 할인율에서 할인된 금액을 뺀 가격. 그래서 0.1이니까 0.9 1값에서 0.9를 계산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곱하기 판매량. 그러면 17만 5,50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 채워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야, 여기서 판매 금액을 구하고 나니까 이걸 표시 형식 그룹에서 금액을 좀 더 예쁘게 보고 싶어. 그러면 홈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통화나 회계 형식으로 해주면 엄청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돈이니까 회계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회계 형식으로 바꾸고 나서 목록으로 가셔가지고 회계 형식에서 여러분들 여기 회계 형식 기타 표시 형식 하면 회계 형식에서 이 목록에서 가서 제가 못 봤나요? 우리나라 하나? 한국어 여기 있죠? 한국어를 해주시면 이렇게 한국어에 맞춰서 수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여기서 한국어를 바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소수점 두 자리는 아까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소수점 두 자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삭제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바꾸시고 통화는 한국어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타 회계 표시 형식을 줄이셔도 되고 이렇게 줄이셔도 충분히 돈이 정렬되어 보인다는 거죠. 원화 표시됐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가 너무 쉬운 단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가볼게요. 이 정가 표시는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3에서 이 11을 선택하시고 홈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으로 가서 이번엔 통화도 한번 해볼게요. 통화. 자, 통화로 하니까 거의 회계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다른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기만 해도 조금은 다를 거예요. 형식은 같으나 보기에는 좀 다르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3에서 F12 여기 할인율을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100분율 스타일로 누르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할인 10%, 15% 들어간 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 형식만 이렇게 바꿔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이 표시 형식이 숫자 형식, 날짜 형식, 연결 형식이라 해서 이 사용자 지정 형식을 만드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형식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향상 기준으로 잡았던 이 참조에다가 우리가 이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향상 기준의 셀 서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셀 서식에서 여기서 우측 클릭하셔서 셀 서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대화 상자 표시 여기 있죠? 요걸 누르시면 똑같이 우측 셀 서식으로 같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향상 기준은 어떤 셀 서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일반 형식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이렇게 만들어진 표시 형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표시 형식으로 집/ 표준 형태가 일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표시 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하면은 내가 선택한 셀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을 가시면 지금 일반 서식으로 10을 표현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으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시 형식을 그러면 좀 해볼게요. H3에서 H12를 선택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1을 누르시면 셀 서식이 열릴 거예요. 컨트롤 1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지금은 회계 형식의 소수점 자리 0, 기호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우리가 회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회계로 줄이고 표시 일반에다가 지정 회계 원화 셀 서식 형태 지정.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까지 만들 일은 없는데 여기다가 잘 보시면 이 원화 표시가 있잖아요. 원화 표시를 지우면 원화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태대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다른 거는 수정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요 앞에가 원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화 표시를 여러분들은 삭제하고요. 여기다가 제일 뒤에다가 다운표를 치고 1000원 이라고 치면 이 뒤에는 1000원이 붙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표시 형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깨지는 거예요. 자, 다른 걸로 연습해 봅시다. 한국어 셀 서식 지정 1000원. 자, 요렇게 샵 콤마 샵샵 0 콤마 쌍따옴표 1000원. 쌍따옴표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 실질적인 숫자는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됐죠. 아까 값은 똑같은데 1000원이 붙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1,000원이라는 단어로 보이지만 숫자를 여러분들이 붙여 오시면은 이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형식만 바뀐 거지 얘는 숫자인 거야. 원래 우리는 176 1,000원을 입력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자, 볼래요? 오류가 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 1,000원하고 여기 1,000원을 계산하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형식만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콤마 뒤에 1,000원 쌍따옴표를 해서 1,000원 입력했을 때는 우리가 보는 건 1,000원이지만 실제로는 숫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 형식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고,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표시 형식들의 이야기들은 생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시 형식을 만들어 보면 좋은데, 이 표시 형식을 만들어 보는 방식이 우리 책에 보시면 숫자, 뭐 샵과 0과 물음표와 콤마로 표시되고, 날짜는 YMDA, Y가 연도 표시, M이 month 월 표시, D가 일 표시, A가 요일 표시거든요. 연결은 골뱅이랑 샵이랑 언더바로 연결이 돼요. 그걸로 다 표현된 거가 이거예요. 복잡해 보일 뿐이지 요거를 잘 모르면은 사용자 지정에서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도서 표시 형식에다가 이 셀 서식을 넣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셀 서식을 한번 넣어 봤어요. 자, 보세요. 제 셀 서식은 같이 이 형식이 숫자가 0으로 표시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0에다가 이 세 번째 사이에다가는 슬러시를 넣어줘 이 말이에요. 원래 슬러시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슬러시를 넣으면 숫자가 아닌 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도서 번호가 숫자인 걸로 남겨놔야 되고, 보기에는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 셀 서식 자체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셀 서식은 일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자 지정으로 보면은 00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래서 지금 몇 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자리네. 6, 7, 8, 9, 10자리를 표현할 건데, 자,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를 세 자리마다 는을 꺼달라 라고 해주면 이렇게 숫자지만 보기에는 는인 그 슬러시가 하이픈이 꾸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인 숫자는 표시만 이렇게 된 거예요. 표시만. 그래서 숫자 표시 형식은 이렇게 주장하고, 날짜 표시 형식은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날짜 표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발행일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 발행일은 이 엑셀이 만들어진 2000년 1월 1일이 1이고요. 이 날짜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서 대화 상자 표시해가지고 이 날짜라고 선택을 해주면 날짜 표시가 돼요. 변하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날짜에서 사용자 지정 형식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YYYY 연도를 4개로 보여주고, MM 월을 2개로 보여주고, DD를 1일 2개로 보여줘.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DD 다음에 1 다음에 요일, 아까 우리 설명드린 요일을 AA거든요. AA 요일을 조금 더 세 글자로 보이자. A랑 A 보이는 거랑 AA 보이는 거랑 AA가 돼야 요일 표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오류가 났네요? 아닙니다.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넓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일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출판사도 휴, 진명, 북하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출판사 뒤에다가 내가 어떤 휴 출판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문자 셀 서식도 한번 줘볼게요. 자, 셀 서식으로 가시고요. 지금은 일반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서식. 그래서 일반 서식에서 지금은 표준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서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준 형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아예 파랑,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형식입니다. 파랑 따라해 보세요. 파랑이라는 대괄호를 쓰시고 골뱅이 뒤에다가는 무시할 수 있는 쌍따옴표에 출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한 칸 띄워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여기서 하나 배웠죠. 색깔을 넣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파랑이란 대괄호로 해서 색깔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채워볼까요? 아이고, 똑같이 돼버리네요. 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채우기에는 다 똑같이 채워버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서식만 채우게 해주시면 서식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 이름과 형식과 색이 설정한 모양으로 표시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거고, 표시 형식을 바꾸는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시 형식 바꾸는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